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 캐나다입니다. 저희 애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다시 나가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요즘에 문의 오는 분들, 요즘뿐만 아니라 문의 오는 분들이 캐나다 교육제도를 조금 헛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한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조교학을 보내서 좋은 대학까지 끝까지 보내려면은 캐나다가 어떤 교육 제도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부분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연방정부가 있고 그리고 주정부가 있잖아요. 근데 주정부의 힘이 막강해서 교육 제도도 주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온주하고 BC주를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왜냐면 그 두 주가 조기화에서 가장 각광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온주랑 BC주를 비교해보기 전에 우선 전반적인 캐나다 교육 제도의 특징을 한국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한국은 학기가 몇 월에 시작하죠? 맞습니다. 3월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요? 캐나다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은 9월에 학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가 한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을 수료하고 캐나다에 가면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2학년 1학기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2학년 2학기로 들어갑니다. 1년이면 덜 헷갈리는데 반년이니까 되게 헷갈리죠, 여러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기제 학교와 비학기제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다시 공립을 중심으로 본다면 학기제는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져 있어서 각각 일반적으로 1학기 때 수업 4개, 2학기 때 수업 4개 이렇게 8과목을 만드는 거고요. 비학기제, 1년제, 리니어제 학교는 8개 과목을 1학년, 그러니까 1학기 때 시작을 해가지고 쭉 8개를 들어서 전체 8개를 1년 내내 듣는 그것이 비학기제 학교입니다. 그러면 학기제 학교와 비학기제 학교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국제학생으로서 학교를 선택할 때 비학기제 학교보다는 학기제 학교가 아무래도 한 학기에 공부하는 과목 수가 적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는 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구나, 여러분. 세 번째는 공립학교, 사립학교인데요. 이 부분은 뭐 한국도 당연히 다르긴 한데, 공립학교는 90%의 캐나다 사람들이 다니는 거고, 그리고 공립학교는 일반적으로 현지 친구들은 무상입니다. 근데 저희는 국제학생이기 때문에 돈 내잖아요. 하지만 공립학교 학비가 사립에 비해서는 저희한테도 저렴합니다. 그러면 사립을 왜 가냐, 현지 애들이 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사립은 학업 수준이 공립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공립학교의 대입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95%, 98%, 100% 학생들이 대학을 갑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학교 평가 기준. 이 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절대평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평가기 때문에 한국은 애들이 막 경쟁하고 뭐 노트 안 보여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캐나다는 친구끼리 경쟁하고 막 이런 건 조금 덜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업 분위기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 시험, 단순한 점수보다는 출결, 그리고 학습 태도와 참여도, 이 부분을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신만으로 대학을 갑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캐나다는 내신, 특히 마지막 학년이 12학년 학점이 가장 많이 대입에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12학년 성적이 80점 후반대 이상은 돼야지 4년제 입학이 조금 수월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나 캐나다나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마음 먹고 공부 안 하시면 어쨌든 대학은 어디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캐나다는 고등학교 필수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은 시간만 지나면 고3이고 고3이 지나면 졸업장을 받는데, 캐나다는 딱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점, 봉사활동, 그리고 시험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BC주하고 온주를 다루면서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주마다 다른 교육제도를 알아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주하고 BC주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두 개의 주의 졸업장 이름이 달라요, 여러분. 온주 같은 경우는 온타리오 세컨더리 스쿨 디플로마 해가지고 OSSD라는 것이 졸업장이고 BC주 같은 경우는 노그우드라는 것이 졸업장의 이름입니다. 총 졸업 학점도 다른데요. 온주 같은 경우는 9, 10, 11, 12 4년 동안 3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BC주 같은 경우는 10, 11, 12 3년 동안 8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온주의 30학점에는 18학점이 필수 과목이고 12학점이 선택 과목입니다. BC주 같은 경우는 48학점이 필수 과목, 그리고 28학점이 선택 과목, 그 중에 또 4학점이 자기 개발하는 데 쓰는 학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총 80학점. 근데 온주가 약간 학점이 적어 보여서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온주는 한 과목당 1학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30학점이기 때문에 30개 정도의 과목을 듣는 거고, 그리고 BC주 같은 경우는 한가의 과목이 일반적으로 4학점이에요. 그래서 4, 2 해서 20개 과목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진 않죠?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 이 또한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요. 봉사활동 시간은 온주 같은 경우는 4년 90, 11, 12 동안 40시간, 그리고 BC주는 30시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정부 졸업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온주 같은 경우는 10학년 올라가서 3월달에 시험을 치는 OSSLT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온타리오 세컨더리 스쿨 리터러시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뭐 읽기 능력 또는 쓰기 능력을 보는 거라서 사실 수월하거든요. 만약에 이 시험에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대체 과목을 들으시면 되긴 하는데, 공부만 하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떨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BC주 같은 경우는 시험이 3개가 있어요. 10학년 때 수학하고 영어 시험, 그리고 12학년 때 영어 시험, 이렇게 3개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시험 시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졸업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반드시 해서 시험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캐나다 조기유학을 생각하신다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캐나다 교육제도,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유니버스 유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